있는데요. 다른 나라 비둘기가 있잖아요. 네. 그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진짜 그 말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근데 왜 비둘기를 유해 동물로 지정하셨어요? 글쎄요. 아니, 내 보기에는 비둘기는 절대 유해동물이 아닌데. 예? 유해동물이 아닌데. 사람한테 네. 애를 주는 게 아닌데. 단지 똥 좀 싼다고. 비둘기 우리 사람 옆에 사니까 똥을 싸니까 물론 피해가 오겠죠, 당연히. 근데 비둘기는 개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균형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바로 우리 곁에 보냈을 건데, 좀 불편하다고 유해동물을 지정해버리면, 동물도 어떻게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불편하다고 다 그렇게 유해동물 지정해버리면, 선생님, 제가 말씀드려볼게. 예,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걸 저희가 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정하려고 했던 건, 저희가 지정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은 문화재 그쪽에 비둘기가 영향을 준다. 예.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저희가 어쨌든 저희 쪽에 그 법에 들어오긴 했는데, 네. 유해 야생동물, 우선 유해 야생동물의 개념이 집비둘기는 맞지 않아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집비둘기는 포획 금지 야생동물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는 것은 네. 포획 금지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포획 금지 야생동물로 지정된 것들 중에 유해동물 지정하다. 농작물이든 전신주거든 네. 뭐 어떤 전력시설이든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 야생동물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야생동물 지정한데 거죠? 포획할 수 있게끔. 근데 집비둘기는 포획 금지 야생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법에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저는 대략적으로만 얘기만, 저도 이 업무를 제가 뭐 20년 한 게 아니고 저도 이게 1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전임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법이 잘못됐다고, 이제 어쨌든 야생동물이 집비둘기 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될 만한 그게 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안 되는데 왜? 근데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게 저희 쪽에 들어와 있고, 저희가 2010년도에 유해 집비둘기에 대한 관리 방안 지침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그런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제가 알기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는 지금 왜 비둘기를 왜 잡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왜 비둘기를 왜 해놓고 왜 니네 적극적으로 안 잡냐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저는 진짜 여기 동물은 누가 좋다고 해서 그쪽 편 두고 누가 안 좋아서 이쪽 편 두고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 자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그 생명 자체를 지켜주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도 이제 야생동물 포획 금지를 해놨지만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면은 저희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추상적인 얘기예요, 솔직히. 비둘기가 개체수가 많이 나서 어떻게 피해를 준다고. 비둘기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비둘기 갖고만 얘기하시죠. 다른 거는 그거대로 하시고. 솔직히 비둘기는. 선생님께서는 야생 동물을 다 얘기하시니까 제가 야생 동물. 그러니까 일단 비둘기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다른 것도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멧돼지가 또 근데 개체수가 많으면 섞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농작물도 피해주고 그런데 비둘기는 특별하게 농작물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 딱 하나, 똥 싸는 거. 이게 문화재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나라 똑같아요. 저기 이태리 가보세요. 이태리는 거기 다 문화재 여기. 근데 거기는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사는데. 스페인 가보세요. 거기 다 문화재예요. 거기는 비둘기가 사는데 거기는 왜 유해 지정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그 유해 지정을 하냐고 그거를.
네, 아니, 그건 네. 진짜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의식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건 거의 후진기 수준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동물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동물보호법을 많이 하지만은, 개나 고양이는 잘 보호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 많지만은, 이거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걔들도 거의 쟤들도 생명이기 때문에 거의 인간 수준 가까이 법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지금. 근데 이런 식으로 유해 동물 해가지고 도와주면 오히려 처벌받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빨리 풀어줘야지. 어떻게 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뭐, 주무관님한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걸. 네? 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좀 가르쳐 주세요. 개정을 해야죠. 예? 법을 개정을 해야죠, 법령을요.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는 아니고요. 법령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환경부에서 하면 되잖아요. 예, 저희가 하면 되죠. 그런데 그 같은 음. 경우는 지정된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있잖아요.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신 분들이 좀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걸 어쩜 바꿔야지. 얘 생명인데, 얘들도 살려고 왔는데,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아니, 그 피해준다고.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 유해 야생동물들 지정을 하면 안 돼요. 지적하면 안 되죠, 당연히. 나는 왜, 아니, 다 지금 유해 야생동물 다 풀으라는 얘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일단 비둘기는 풀어주세요, 아니, 비둘기. 선생님은 비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비둘기라고 말씀하면서 야생 동물이라고 항상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그냐면, 비둘기를 야생 동물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나한테. 사람들이. 그래서 나 야생 동물인 줄 알고. 아니, 비둘기가, 집비둘기니까 야생 동물 아니라면서요. 지금 들어보니까 내가 그 야생 아니, 동물 야생 동물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야생동물 아닌데 야생동물 같은 대우를 해주냐고요, 그거를. 법적인 왜 제재를 이렇게 묶어놨냐고, 그게. 아니, 지금 내가 오늘 네. 지금 거기다 저기 민원 넣었거든요. 저 제안서 넣었거든요. 네. 좀 해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난 쟤들 보면 내가 막 뻑뻑도 해주거든요. 만나면. 그리고 얘들이 살다 보면 막 실 같은 거 엉켜가지고 다리가 다 잘라져, 쟤들은. 그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 못 잡게 하니까. 도와주면 법에 걸리잖아, 그게. 아, 법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저기 밥 같은 거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밥 같은 거 주면은 법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처벌 조항은 없어요. 선생님께서 밥을 주신다고 해서 처벌 조항은 없어요. 경찰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데? 밥 줬다고? 근데 뭐냐면 선생님은 비둘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받는 민원의 대부분은 비둘기 다 잡아주라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1월 20일부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비둘기 못 잡게 해달라고 해주신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오늘. 네. 오늘 저요? 딱 한 분 계세요. 네. 아니, 이게 그냥 뭐, 생각해봐. 비둘기 그거를 쉽게 해서 관심만 안 가지면 나같이 전화를 못 하죠. 그냥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근데 특별히 관심 안 가지면 전화할 필요가 없던데 전화한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뭔가 지장이 있으니까 전화했겠죠, 그게. 왜냐면 자기 집, 아파트, 빌라 이런데 집 짓고 똥 싸고 피해를 보니까 그거는 잡아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시군에서 안 잡아주니까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를 해요. 아니 다 잡아달라고 이렇게 민원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민원한 사람이야 뭐 근데 그 국민의 뭐 몇 프로가 되겠어 그게 솔직히 몇 프로 안 되잖아요 그 민원한 사람.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주신 분도 아니 거의 없어요. 제가 아니 주무관이 네. 정책을 네. 물론 정책을 민원에 따라서 하긴 맞아요. 근데 동물 생명에 관한 거는 정책이 일관적이어야지 생명을 기준해서 해야지 포괄적으로 적용해야지 그거를 민원 넣었다고 해서 정책 바꿔버리면 민원 넣었다고라서 아니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민원을 살려달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고도 많지 있어요. 예, 알아요. 이 법을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든지 뭐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 수렴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 수렴 다 법을 만드는 데서 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다 입법이고 다 하고 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의견 수렴하는데?
기준이 있나? 저희가 뭐 만약에 법수 개정 소요가 생기면 네. 그거에 대해서 다 절차적으로 거쳐가지고 아, 입법 예고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기관들 의견 수렴도 하고 문화재청 같은 데서 의견 수렴해요. 그래요? 의견 수렴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개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의견은 당연히죠. 그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네. 자기 똥싸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 지정해주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근데 생명은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요, 솔직히. 그래서 선생님 저희도 야생동식 저희 법이 어떤 법이에요? 야생생물 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예. 저희가 그러면 이 야생동물을 잡자고 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보호하자는 게 목적이겠어요?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했겠죠, 당연히. 그죠. 근데 예.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절은 필요하다고 보고 하니까 이제 일부 이제 유해 야생동물로 좀 지정 좀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포획금지 야생동물 중에 다가 유해 야생동물 지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작물이 어떻게 많이 피해를 주는 동물들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고라니도 좀 유해동물로 돼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멧돼지는요. 멧돼지도 되어 있습니다. 참 미치겠어. 아, 진짜. 어쨌든 비둘기는 좀 풀어주셔야 돼, 이거. 비둘기는 특별하게 똥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떡해. 개체수야 뭐, 그때 가서, 뭐, 솔직히 많으면 개수 조정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지정해도 되잖아, 그거는. 아니, 왜 법을 묶어놓으면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왜 유해 지정 동물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그걸 문구를 두고 나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쟤들을, 그 나쁜 애도 아니에요. 병들도 안 옮겨, 쟤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그리고 동물들이 학대하면 바이러스가 또 들어와요, 바이러스.